위장 이혼으로 시작된 한 여성의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출판 편집자가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양육권까지 빼앗긴 후 법정 싸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 가슴 찐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작된 가짜 이혼이 사실은 불륜을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음이 밝혀지고 어린 딸의 감동적인 증언이 법정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을까요? 지금부터 이 가슴 뭉클한 모성애의 승리를 담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온화한 가을 햇살이 32평 아파트 거실을 은은하게 물들이던 오후, 지수는 출판사에서 보내온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원고의 줄을 따라가며 오탈자를 체크하던 지수의 집중은 현관문 소리와 함께 깨졌죠.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도윤이었습니다. 벌써 왔어? 오늘 회의 없었나 봐. 지수가 묻자 도윤은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지수의 시선을 느끼고는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지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도윤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원고를 덮고 도윤을 마주 보았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야. 도윤의 말에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둘은 결혼한 지 8해가 되었고 물론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이혼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지수가 당황해하자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프로젝트 하나 날아가고 빚이 좀 생겼어.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올까 봐. 일시적으로 재산을 내 명의로 돌려놓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합치는 거지.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수는 도윤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광고업계가 불황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도윤이 직접 경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단지 기획자로 일하는 회사인데 그의 개인 재산까지 위험해질 일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도윤은 이런 지수의 의문에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어요. 하윤이는 어쩌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지수의 물음에 도윤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윤이한테는 비밀로 하자. 어차피 일시적인 거니까. 법적으로만 이혼하는 거지 우리 생활은 지금과 다를 게 없을 거야. 도윤의 말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지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소파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찮은 부분을 느꼈지만 그동안의 신뢰관계를 생각하며 일단 그의 말을 믿기로 했죠. 시간을 좀 줘.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리가 안 돼. 지수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는 도윤이 평소와 다름없이 깊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지만 지수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 이혼 조정실에서 도윤과 지수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절차가 모두 끝나자 조정위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남이 되셨네요. 양육권은 합의하신 대로 아버지께 있고 어머니는 격주 주말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설명대로라면 이건 모두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제 생활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양육권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며 묘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윤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지수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그날 저녁 도윤은 갑자기 여행 가방을 꺼내더니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수의 물음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어. 당분간은 그쪽에서 지내려고. 뭐라고?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짐을 싸면서도 지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일이 많아서 회사 근처에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하윤이도 데려갈 거야. 학교가 회사 근처에 있으니까 데려다 주기도 편하고. 지수는 도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장이혼이라더니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죠. 더구나 하윤이까지 데려간다니.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하윤이는 왜? 우리 약속은? 도윤은 짐을 다 싸고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내가 갖기로 했잖아. 걱정 마, 격주 주말에는 하윤이 데려다 줄게. 도윤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하윤이가 방에서 나올까봐 참았습니다. 하윤이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아빠와 떠나야 한다고 하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도윤 씨, 제발. 하윤이한테 이러지 마. 아이한테 충격이 될 거야. 지수의 간절한 부탁에도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하윤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깨웠어요. 잠에서 덜 깬 하윤이는 아빠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우리 새 집으로 가자. 거기 내 방도 있어. 엄마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올 거야. 도윤의 말에 하윤이는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지수는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아빠랑 지내다가 곧 엄마한테 올 거야. 하윤이는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불안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지수의 가슴이 찢어질 듯 했죠.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쓰러지듯 소파에 앉아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어요. 다음 날 지수는 도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해도 도윤은 받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 한 통이 왔죠. 하윤이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무나 짧고 냉정한 메시지였습니다. 지수는 하윤이와 직접 통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지수는 친구 민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영은 지수의 대학 선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민영은 지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소리에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지수야, 그건 위장이혼이 아니라 진짜 이혼이야. 도윤 씨가 너를 속인 거지. 양육권까지 넘겨줬다고. 당장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 민영의 말에 지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도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윤이었습니다. 지수에게 하윤이는 전부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윤이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영은 차분하게 조언을 이어갔어요. 일단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자. 내가 아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그리고 도윤 씨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 해. 회사 재정 상황이라든지. 민영의 말을 듣고 있던 지수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최근 들어 자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장이 잦았던 것, 그리고 가끔 향수 냄새가 나던 셔츠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지수의 물음에 민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이지. 다음 날 지수는 민영이 소개해준 서진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9살의 서 변호사는 가정법 전문가로 특히 양육권 소송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한지수 씨, 양육권 소송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서 변호사의 말에 지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위장이혼을 빌미로 양육권을 가져간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서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면접 교섭권부터 철저히 행사하세요. 격주 주말에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윤이의 학교와 병원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해왔는지 증명하는 게 중요하죠. 지수는 서 변호사의 말에 따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의 학교 행사에 참여했던 사진들, 함께 병원에 갔던 기록들, 그리고 평소 하윤이의 일상을 돌보던 자신의 메모와 일기까지.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첫 면접 교섭일, 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윤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지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누구세요? 지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한지수라고 하는데요. 이하윤이 엄마예요. 오늘 하윤이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안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미연아?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전철에. 그제야 지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도윤의 이혼 요구는 이 여자 때문이었던 거죠. 심장이 격하게 뛰었지만 하윤이를 만나기 위해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도윤이 나타나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들어와. 하윤이는 방에 있어. 집 안으로 들어선 지수는 자신이 꾸며온 가정이 이미 다른 여자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낯선 식기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도윤과 그 여자 서미연은 마치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윤이의 방으로 향하는 지수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문을 열자 하윤이가 침대에 앉아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지수를 보자 하윤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하윤이가 달려와 안기자 지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주 만에 만난 딸의 품에서 그녀는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윤이를 되찾겠다고. 하윤이와의 짧은 만남 후 지수는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양육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서진의 변호사는 주말마다 지수가 하윤이를 만날 때 자세한 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했어요. 아이의 상태, 대화 내용, 그리고 특이사항까지 모두 메모해두는 것이 중요했죠. 하윤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서 변호사의 말에 따라 지수는 하윤이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하윤이의 담임인 김 선생님은 지수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지수님, 오랜만이네요. 요즘은 하윤이 아버님만 오셔서 걱정했어요. 지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있지만 여전히 하윤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요. 김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최근 들어 하윤이가 조금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어제는 그림 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그림만 그리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에 지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겪고 있을 혼란과 상처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학교를 나온 지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면밀히 하윤이를 관찰하겠다고 다짐했죠. 일주일 후 도윤의 집을 다시 찾은 지수는 하윤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하윤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그네를 타면서도 생각에 잠긴 듯 했죠. 하윤아, 요즘 학교는 어때? 재미있어? 지수의 물음에 하윤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하윤이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지수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 아빠랑 미연 이모랑? 하윤이는 그네를 멈추고 발로 모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연 이모가 저보고 아빠한테 너무 들러붙지 말래요. 아빠도 저랑 놀아주는 시간이 적어졌어요. 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윤이의 말에 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대신 하윤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죠.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날 저녁 지수는 서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하윤이의 말, 학교에서의 변화, 그리고 도윤의 집에서 본 광경까지. 서 변호사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제 우리는 도윤 씨의 위장이혼 기만과 함께 하윤희의 심리적 상태 변화도 주장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도윤 씨가 하윤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증거 같은 것 말이죠. 지수는 민영의 도움을 받아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도윤과 서미연의 일상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2, 3주 후 탐정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도윤과 서미연은 예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위장 이혼은 서미연과 함께 살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 더 충격적인 것은 하윤희가 종종 혼자 집에 남겨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서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제출한 후 첫 재판일이 잡혔습니다. 지수는 밤마다 재판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하윤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윤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죠. 재판 전날 밤 지수는 앨범을 넘기며 하윤희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첫 돌사진, 유치원 입학식, 첫 자전거를 탔을 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지수는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하윤희를 보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윤희를 지키겠다고요. 재판 당일 서울가정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법정에 들어섰어요. 반대편에는 도윤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도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양육권 변경 심리가 시작되었어요. 서진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 이도윤 씨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장 이혼을 종용한 후 양육권을 빼앗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결혼 생활 동안 성실한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해왔으며 현재 피고의 가정 환경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하윤희의 학교 선생님 진술서, 사설 탐정이 수집한 자료, 그리고 하윤희가 그린 그림들까지. 특히 하윤희가 그린 엄마와 함께라는 제목의 그림은 재판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윤 측 변호사도 맞섰습니다. 그는 도윤이 성실한 아버지라고 주장했어요. 회사 일로 바쁘지만 하윤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정 환경도 안정적이라고요. 또한 지수의 편집자 직업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요구하므로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죠. 한지수 씨는 자정이 넘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윤 측 변호사의 말에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마감이 닥치면 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었지만 그건 하윤희가 잠든 후의 일이었어요. 서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자녀를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윤희의 학교 행사나 병원 방문 기록을 보면 대부분 원고가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후 다음 심리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심리에서는 이하윤 양을 직접 신문하겠습니다.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지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윤희가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린아이에게 큰 부담이 될 테니까요. 서 변호사가 지수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동심리 전문가가 동석한 상태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될 거예요. 하윤희에게 압박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심리일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그 시간 동안 더 철저히 준비했어요. 하윤희와의 면접 교섭 시간에는 더욱 세심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폈죠. 하윤희는 점점 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엄마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요? 하윤희의 질문에 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은 그럴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하윤아. 곧 엄마랑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한편 도윤과 서미연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설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둘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서미연은 하윤희에게 점점 더 냉담해졌다고 해요.
특히 하윤이가 아플 때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지수는 이 모든 정보를 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남은 것은 하윤이의 증언과 재판장의 판단뿐이었죠. 지수는 매일 밤 하윤이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곧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두 번째 심리일, 법원은 특별히 마련된 조용한 방에서 하윤이와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와 재판장이 함께 있었고 양측 변호사들은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았어요. 지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들어왔어요.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했지만 심리 전문가가 친절하게 대화를 이끌며 하윤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윤아, 요즘 어디서 살고 있니? 아빠랑 미연 이모랑 같이 살아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때? 좋은 점이나 싫은 점이 있니? 하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많이 바빠요. 밤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나가요. 미연 이모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는 뭐 하니? TV 보거나 그림 그려요. 가끔 배고픈데 아무도 없을 때는 라면 끓여 먹어요. 하윤이의 말에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살 아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니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엄마랑 있을 때는 어때? 하윤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재미있어요. 엄마랑 있으면 책도 많이 읽고 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엄마는 제 학교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숙제도 도와줘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하윤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이요. 하윤이의 증언이 끝나고 본 법정으로 돌아와 양측의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 측 변호사는 하윤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도윤의 양육 태만과 서미연의 무관심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하윤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수에게 양육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윤 측도 강하게 반박했어요. 하윤이가 혼자 있는 시간은 극히 일부이며 도윤이 성실한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윤이가 어리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죠. 재판장은 모든 증언과 증거를 검토한 후 다음 주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윤이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하윤이는 내 딸이야. 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기도 해. 그리고 난 하윤이가 행복하길 바라. 그게 당신과 함께여도 상관없어. 하지만 지금처럼 방치되는 건 원하지 않아. 도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강한 태도에 균열이 보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만약 패소한다면 하윤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승소한다면 도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정에 들어서자 도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미연이 없었어요. 도윤은 지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지수는 의아함을 느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 그리고 이하윤 양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지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와 하윤이의 미래를 결정할 테니까요. 본 재판부는 이하윤 양의 양육권을 원고 한지수에게 이전합니다. 재판장의 선고에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승소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서진의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이겼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쁨, 안도 그리고 하윤이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까지.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계속 읽었어요. 피고는 2, 3주 내에 이하윤 양을 원고의 주거지로 인도해야 하며 피고의 면접 교섭권은 격주 주말로 정합니다.
또한 본 재판부는 위장 이혼을 통해 원고를 기망한 피고의 행위를 엄중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판결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갈 때 도윤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지수 씨, 미안해. 간단한 말이었지만 지수는 도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윤이는 잘 키울게요. 당신도 아빠니까 언제든 하윤이를 볼 수 있어요. 지수의 너그러운 대답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미연이랑은 헤어졌어. 그녀도 하윤이를 내 딸처럼 대하지 않았어. 지수는 특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서미연의 관계는 이제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윤이었죠. 이번 주말에 하윤이를 데려다 줄게. 도윤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하윤이가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을 주고 싶었죠. 법원을 나서는 지수의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적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는 하윤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였죠. 민영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겼어. 하윤이 양육권을 받았어. 민영은 지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해냈구나. 정말 대단해.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하윤이 방부터 새로 꾸며야겠어. 그동안 많이 컸을 테니 침대도 바꿔주고. 지수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윤이와 함께할 일상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시간들. 그 모든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지수야, 정말 대견해.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강인했는지 알아? 민영의 말에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더 강해지고 더 의연해졌죠. 하윤이 때문이야. 하윤이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주말이 되고 도윤이 약속대로 하윤이를 데려왔습니다. 하윤이는 지수의 집 현관에 서자마자 뛰어들어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내 방은요? 내 방. 지수는 미소 지으며 하윤이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하윤이가 좋아하는 색으로 꾸미고 새 이불과 책장도 준비해 두었어요. 우와, 제 방이다. 하윤이는 기뻐하며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수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은 조용히 짐을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데리러 올게. 잘 지내. 도윤이 떠나고 지수와 하윤이는 오랜만에 단둘이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하윤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것들까지. 엄마,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죠? 하윤이의 질문에 지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계속 함께야.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우며 지수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하윤이가 잠들자 지수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위장 이혼에서 시작된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끈기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윤이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지수와 하윤이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지수가 하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지수는 출판사 일을 원격으로 할 수 있게 조정했고 하윤이가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하윤이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죠. 학교 선생님도 하윤이의 변화를 알려왔습니다. 하윤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정말 달라졌어요. 도윤도 약속대로 격주 주말마다 하윤이를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세 사람 모두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 갔어요.
도윤은 하윤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지수에게 미안함을 표현했고 지수도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수는 출판사로부터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집을 출간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위장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었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출판사 팀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용기 있게 싸우고 이겨낸 과정, 그리고 아이와 함께 새 출발하는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윤이와 상의한 후 지수는 책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세이를 쓰는 과정은 지수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꺼내면서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상처와 마주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썼고 때로는 하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도윤도 지수의 책 집필 소식을 듣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 내 잘못된 선택이 너에게 상처를 줬지만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모습을 보니 다행이야. 봄이 오고 지수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독자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출판사의 제안으로 강연 투어도 시작했어요. 하윤이도 엄마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작가야라고 말하며 뿌듯해했죠. 도윤은 지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하윤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하윤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지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위장이혼이라는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시간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 있었죠. 엄마, 이거 봐요. 하윤이가 그린 그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지수와 하윤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수는 하윤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 지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운 후 지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결국 우리를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다. 위장이혼으로 시작된 나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과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하윤이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깨닫는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창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계절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죠.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하윤이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위장이혼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녀는 진정한 빛을 찾았습니다.